노년기에 혼자 산다는 것은 조용한 성찰과 독특한 도전으로 가득 찬 인생의 새로운 장에 들어서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시기는 서로에게 힘이 되고 깊은 풍요로움을 줄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시기를 겪어본 사람으로서 혼자 사는 것이 어떻게 여러분을 변화시키는지, 종종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여러분을 변화시키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포럼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는 대화를 보았고, 이러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나이가 들면서 혼자 살면서 흔히 겪는 변화와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삶의 깊이와 의미를 더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자신과의 재회. 제가 관찰한 가장 강력한 것 중 하나는 혼자 살면 내면과 다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방해하는 요소가 없으니 자신의 핵심적인 모습을 재발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레딧 스레드에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한 65세 여성 마가렛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확신하지 못한 채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돌봐줄 사람도 일상을 함께 나눌 사람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고요함이 압도적으로 느껴졌지만 서서히 마가렛은 자신이 좋아하던 것들을 다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마가렛은 창턱에 허브 화분 몇 개를 놓아두는 것으로 작게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발코니 전체를 초록빛으로 가득 채운 식물광이 되었다고 농담을 건네기도 합니다. 자신과 다시 연결되는 마가렛의 여정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혼자라고 해서 반드시 외로움을 느낄 필요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열정을 재발견하고 기쁨을 주는 일들로 시간을 채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차 한 잔을 마시며 식물을 바라볼 때면 수년간 잃어버렸던 평온함을 느낍니다. 새로운 루틴과 의식 개발하기. 혼자 살다 보면 각자의 필요에 맞는 일상을 만들어야 하고, 이는 종종 새로운 루틴이나 의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출을 보며 차 한 잔을 즐기거나 요가를 연습하거나 조용히 앉아 하루를 계획하는 등 자신만의 아침 의식을 개발하는 방법을 공유했습니다. 은퇴한 엔지니어인 존은 온라인 동영상에서 혼자 살면서 하루를 구성하는 방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새벽 5시에 일어나 출근하던 그는 마침내 늦잠을 잘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아침은 여유롭고 사려 깊으며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읽습니다. 신문을 읽으며 커피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는 매일 오후 20분간 동네를 산책하는 새로운 전통도 시작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루틴을 통해 일상의 리듬감과 목적의식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혼자 살면 시간은 온전히 나만의 시간이라는 존의 말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서두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루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는 정말 만족스러운 일입니다. 또 다른 예는 70대 초반의 미망인 릴리 릴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촛불을 켜고 목욕을 하고 책을 읽는 것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릴리에게 긴장을 풀고 사색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개인적인 의식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 일상이 외로움의 순간에서 편안하고 평화로운 밤으로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이 작은 자기 관리 행위는 고독에서 오는 평온함을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자립심 강화. 혼자 살면 실용적이고 정서적인 면에서 자립심을 키울 수 있습니다. 식료품 쇼핑부터 집 관리, 건강 관련 결정에 이르기까지 생활의 모든 부분을 스스로 관리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일은 벅찰 수 있지만 동시에 놀라운 성취감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아서에게 68세의 나이에 혼자 사는 것은 예상치 못한 도전이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그는 인기 있는 온라인 포럼에서 요리와 집안일 등 일상적인 업무에 압도당하는 느낌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그는 결혼 생활 내내 토스트와 달걀 요리 외에 다른 요리를 해본 적이 없었고 아내에게 식사를 준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세상을 떠나자 그는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서는 유튜브로 눈을 돌려 간단한 요리 튜토리얼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성공적인 기본 파스타 요리를 만들어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랑스럽게 공유했습니다. 그는 미식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자신을 위해 만든 요리였다고 인정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서의 요리 실력은 향상되었고 이제는 온라인에서 찾은 레시피로 종종 실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는 심지어 돌아가신 아내가 자신의 새로운 주방 기술을 보고 감탄할 것이라고 농담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자립심은 아서에게 새로운 자신감과 성취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집 관리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던 조이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작은 집으로 혼자 이사한 후 집안 곳곳을 수리하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포럼의 도움을 받아 싱크대 막힌 곳을 뚫고 전등을 교체하고 심지어 책장을 직접 만드는 방법까지 배웠습니다. 조이스 씨는 자급자족이 되는 것이 학습 곡선을 그리는 과정이었지만 깊은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집안에서 제가 손재주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지만 제가 스스로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하고 유능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넷, 오래된 취미의 재발견과 새로운 관심사 탐구. 혼자 사는 것이 주는 뜻밖의 선물 중 하나는 잊고 지냈던 오래된 취미와 시도해 볼 기회가 없었던 새로운 취미에 자유롭게 빠져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페인트 붓에 먼지를 털어내든 피아노를 배우든 혼자 살면 진정으로 자신을 흥분시키는 일에 몰두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생깁니다. 70대 중반의 캐롤은 그림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재발견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40년 넘게 붓을 들지 않았던 그녀는 은퇴 후 혼자 살면서 시간을 채울 수 있는 창의적인 무언가를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캐롤은 게시물을 통해 또래의 사람들로 둘러싸인 지역 미술 수업에 다시 참여하기 시작했지만 전혀 개의치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거실의 작은 구석을 미니 스튜디오로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벽은 그녀의 작품으로 가득 차 있으며 그림은 자신을 표현하고 젊은 시절의 자신과 다시 연결되는 방법이자 치료법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옛 열정을 되살리기에는 결코 늦지 않았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마찬가지로 플로리다에 홀로 사는 72세의 빌은 뜻밖의 취미인 조류 관찰에서 위안을 얻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그는 슬픔에 시달렸고 종종 안절부절 못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그는 뒷마당에 앉아 있다가 정원을 드나드는 다양한 새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본 새들의 종류를 일기장에 기록하기 시작했고 결국 쌍안경을 구입했습니다. 빌은 조류 관찰이 자신의 치유에 도움이 되었다고 댓글에 썼습니다. 삶은 우리가 멈춰 있다고 생각할 때에도 아주 작고 아름다운 방식으로 계속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다섯째, 나만의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과 더 강력한 관계를 구축하세요. 혼자 산다는 것은 고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혼자 살면 함께 시간을 보낼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에너지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 상호작용이 더 의미 있게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진정으로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고 이는 더 깊고 만족스러운 관계로 이어집니다. 60대 후반의 여성인 도리스는 혼자 살면서 자녀 및 친구들과의 관계가 실제로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공유했습니다. 돌봐줄 사람이 없어진 도리스는 의도적으로 시간을 내어 전화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화 통화와 커피 데이트. 그녀는 바쁜 일상에 방해받지 않고 딸과 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어 딸과 더 가까워졌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은퇴한 학교 교사인 제임스는 항상 내성적이었지만 혼자 살면서 친한 친구들과의 깊은 관계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지역 노인센터에서 만난 친구들과 매주 게임의 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임스는 이러한 교류가 일주일의 하이라이트가 되었으며 자신의 삶에 기쁨과 웃음을 주는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소중히 여긴다고 말합니다. 여섯, 외로움을 마주하고 고독 속에서 위안을 찾기. 외로움은 특히 노년기에 혼자 살 때 흔히 걱정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말하듯 그리고 저 역시도 사실이라고 생각한 것은 외로움과 고독을 구분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고독은 성찰과 자기 관리를 위한 시간으로 매우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안나라는 이름의 한 미망인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외로움과의 싸움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집안의 고요함이 견디기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안나는 고요한 순간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며 평화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차 한 잔과 함께 이 간단한 행위가 일종의 명상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안나는 혼자인 것과 외로운 것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가끔 외로움이 밀려올 때가 있지만 언니에게 전화를 걸거나 산책을 하거나 지역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외로움을 이겨내는 방법을 배웠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외로움은 여행의 자연스러운 일부이지만 그것이 자신을 정의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7. 나를 반영하는 공간 만들기. 혼자 살면 집은 나 자신을 표현하는 공간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회를 활용해 자신만의 개성을 살린 생활 공간을 꾸미는 방법을 공유해 왔습니다.
나만의 개성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인테리어를 꾸미거나 편안함과 실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구를 재구성하는 등 혼자 살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환경을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60대 폴은 마침내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집을 디자인할 수 있는 자유를 얻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내와 이혼한 후 작은 아파트로 이사한 펄은 빈 캔버스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인테리어에 큰 관심이 없었지만 혼자 살게 되면서 자신의 개성을 반영한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빈티지 소품으로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좋아하는 영화의 포스터를 붙이고 오래된 고전으로 책장을 채우면서 이제 그의 생활 공간은 100% 나만의 공간이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은퇴한 간호사였던 에블린은 항상 생동감 넘치는 색으로 가득한 집을 꿈꿔왔지만 남편은 무채색 톤을 선호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행복을 가져다주는 노란색과 청록색의 밝은 색조로 집을 다시 꾸몄습니다. 에블린은 처음으로 정말 내 집처럼 느껴지는 공간에서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음챙김과 감사를 실천하며 혼자 살면 방해 요소를 줄이고 현재 순간에 더욱 집중할 수 있습니다. 많은 노년층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마음챙김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70대 후반의 여성인 헬렌은 온라인 동영상에서 혼자 작은 오두막집으로 이사한 후 어떻게 일상생활에 마음챙김을 접목하기 시작했는지 공유했습니다. 그녀는 가족을 위해 요리할 때처럼 식사를 서두르지 않고 한 입 한 입 음미하며 식사를 즐기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식물에 물을 주거나 빨래를 개는 등의 간단한 활동도 명상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은퇴한 교사인 데이비드는 혼자 살기 시작한 후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매일 저녁 그는 창밖에서 지저귀는 새소리나 이웃의 친절한 말 한마디처럼 사소한 것일 수도 있는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습니다. 그는 감사를 실천하면서 마음가짐이 바뀌었고 외로움에 집착하기보다 삶의 긍정적인 측면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헬렌과 데이비드의 경험은 혼자 사는 것이 어떻게 성찰의 공간을 만들어 삶의 작고 조용한 순간에 감사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보여줍니다. 9째, 건강과 웰빙을 책임집니다. 혼자 살면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대한 능동적인 접근 방식을 장려합니다. 건강 관련 포럼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한 69세의 조지는 혼자 살기 시작한 후 자신의 웰빙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활동량을 늘리거나 잘 먹으라고 상기시켜 줄 사람이 없으니 스스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조지는 매일 아침 집 근처라도 걷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는 걷는 거리를 늘렸고 결국 지역 걷기 그룹에 가입했습니다. 이제 그는 더 건강해졌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친구도 사귀게 되었습니다. 70대 초반의 모니카는 혼자 살면서 정신 건강을 돌볼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한 포럼에서 수년간 일과 가족을 뒷전으로 미룬 끝에 그리고 간병으로 인해 마침내 자신의 정서적 안녕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고 포럼에서 공유했습니다. 모니카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치료사를 만나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정신 건강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모니카는 자신의 기분과 전망이 눈에 띄게 개선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혼자 살면서 그녀는 자기 관리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필수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요리와 식사에서 창의력을 발휘하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 요리해야 할 의무가 없는 혼자 살면 부엌에서 자유롭게 실험할 수 있습니다. 많은 노년층이 요리를 집안일이 아닌 창의적인 활동으로 여기며 스스로 요리하는 데서 즐거움을 찾았다고 말합니다. 60대 중반의 여성인 수자는 자취방으로 이사한 후 새로운 레시피를 시도하기 시작한 과정을 공유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 이전에는 시도해보지 않았던 다양한 요리, 재료, 맛을 실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요리는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활동 중 하나이며 매주 새로운 식단을 계획하는 것을 기대합니다. 마찬가지로 72세의 호라비인 프랭크는 다른 접근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는 혼자 살면서 식사를 간소화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쉽게 만들 수 있는 영양가 있는 요리로 매주 메뉴를 만들고 이를 고수했습니다. 프랭크는 이 루틴이 매일 번거롭게 식사를 계획하지 않아도 잘 먹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한때 필수품처럼 여겨졌던 식사는 이제 하루가 끝날 때마다 기대되는 편안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노년기에 혼자 산다는 것은 고독이 아니라 자유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나답게 만드는 것을 재발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속도에 맞춰 성장하고 배우고 번창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자신과 재회하든 새로운 취미를 탐구하든 단순히 고요함을 즐기든
지금이 바로 여러분을 위한 시간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을 받아들이고 축하하세요. 여러분은 이 시간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혼자 사는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로 인식할 때 깊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이 여정을 떠나면서 항상 원했던 삶을 살기에 늦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자유롭게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